윤갑의 붓과 왕의 편지가 복귀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갑의 혼이 돌아왔고 그때는 깜빡했던 작가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했던 것 같은 오늘 얘기할 복선까지 모두 연결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몸주신 의식을 진행하기 전 여리가 강철에게 장명루를 만들어줄 때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윤갑에게 줄 것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였을지 오늘은 여기에 집중해서 윤갑 복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팔척귀는 강력해졌고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죠. 윤갑의 혼을 꺼낸 이유, 그건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요. 왕에게 윤갑은 충직한 신하였고 윤갑의 붓을 보며 편지를 쓰고 혼을 위로하기까지 했습니다. 강철은 윤갑의 혼이 자신을 원망하거나 여리의 마음이 다시 윤갑에게 향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리는 둘 모두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갑의 혼을 발견한 순간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과 다른 존재가 들어가 있는 윤갑의 몸을 연모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겠죠. 그런데 팔척귀와 풍산이 의도하는 원한귀가 되어버린다면 여리는 그 죄책감에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갈등과 변화의 감정이 소용돌이치게 될 한 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과 멘탈 관리에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만약 윤갑의 혼이 자신이 떠난 이후에 있었던 왕의 편지, 남겨둔 붓, 그리고 여리의 팔찌로 전해진 따뜻한 기억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래도 풍산과 팔척귀의 계획대로 윤갑은 원한귀가 될까요? 그래서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윤갑이 원한귀가 되지 않는다면 두 가지 길이 남습니다. 윤갑의 혼이 천도되어 평온이 사라지는 것. 이런 고구마 같은 전개는 원하지 않지만 이 경우 여리에게 남는 건 놓아주는 이별이 되는 감정이 극대화될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휴지를 뽑으며 훌쩍이는 한 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혹은 윤갑의 몸에 깃든 강철, 그리고 인간의 홀령 윤갑, 이 둘이 하나가 된다면 강철은 진정한 이무기와 인간의 공존체로서 팔척귀에게 맞설 새로운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 과한 설정일 수도 있겠지만 캐릭터가 갑작스럽게 퇴장하고 야광주조차 손쉽게 흡수되는 전개를 보면 불가능한 설정은 아닐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불안한 강철, 윤갑, 여리의 삼각관계를 사이다 한 사발 들이킨 것처럼 우리를 편안한 한 주로 안내하며 마지막 남은 팔척귀 천도로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리가 강철에게 장명루를 건넬 때 분명히 하나를 더 만들었지만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간직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 장명루 중 하나는 강철과 또 하나는 윤갑과 연결되도록 의도된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대사나 장면은 짧았지만 화면 속 여리의 표정과 손길은 분명히 두 인물을 동시에 떠올리는 듯한 여운을 남겼죠. 이 장면이 둘이지만 하나라는 복선을 스치듯 던져놨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남은 회차에서 우리는 휴지를 찾게 될까요? 사이다를 마시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강철과 윤갑이 융화된다면 그건 우리에게 비극일까요? 구원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전개가 더 기대되시나요? 팔척귀가 윤갑의 혼을 꺼낸 이유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홀령에게 가장 큰 고통은 남겨진 이들이 자신의 것을 빼앗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풍산은 윤갑에게 말하겠죠. 다 빼앗겼다면서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남느냐. 하지만 윤갑은 그 혼란 속에서 자신에게 남긴 왕의 마음을 담아 쓴 편지, 왕의 서고에 보관된 자신이 매만지던 붓, 자신을 생각하며 정성 담아 꿰어 만든 여리의 장명루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감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건 단지 억울하게 죽은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윤갑을 원한귀로 만들려는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그 기억들이 윤갑을 붙들고 분노가 아닌 눈물이 먼저 흐르게 한다면 그 홀령이 진짜로 깨어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겠죠. 팔척귀가 이용하려 했던 윤갑의 혼, 그가 오히려 팔척귀에 맞서는 홀령이 된다면 반전과 함께 시작된 그 순간은 팔척귀 천도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죠. 지난 회차에서 강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결국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다 느껴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약해지기만 했던 강철이 인간의 모든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순간, 그건 약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진화의 시작일까요?
그리고 예고편에서 보여졌던 강철의 호흡이 거칠어지며 무언가에 당한 것 같은 모습. 이대로라면 열의를 지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대사. 이건 어쩌면 윤갑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강철이 분리된 순간을 암시하는 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비가 말했던 그 인간의 몸에 너무 오래 있어서 힘이 약해졌다는 대사를 통해 강철의 힘을 회복할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겠죠. 팔척귀가 강해진 만큼 이무기 강철도 강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팔척귀 천도를 위해 필요한 조건,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리는 과거 넙덕이 저승사자인 화덕차사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납치되기 직전 비비가 팔척귀의 호패를 언급하며 여리를 유인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개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호패는 단순한 미끼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리가 말했듯 화덕차사를 부르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팔척귀의 혼을 끌어내려는 마지막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건 누가 찾게 될까요? 윤갑의 혼이 원한기 계획에서 벗어나 호패의 위치를 알려줄 가능성도 있고 아직 길을 모으고 있는 또 하나의 존재, 노스님도 있습니다. 여리의 경기석을 찾아준 것 외엔 강철의 엿을 빼앗는 식탐귀처럼 등장했지만 사실 그의 존재는 신령한 기운을 가진 노스님이라는 설정입니다. 최후의 순간 그가 화덕차사를 부르거나 팔척귀 천도의 조력자로 쓰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정 속에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팔척귀 천도의 열쇠로 작용할 호패는 어디 있을까요? 정말 윤갑의 혼이 여리의 편에 서서 찾아주게 될까요? 아니면 경기석처럼 노스님이 찾아주게 될까요? 이번 주 예고에선 왕 이정이 광안문집의 내용을 보고 이것이 사실인지 묻는 대사가 나옵니다. 팔척귀가 이화성의 가문을 살려둔 이유에 대한 추측 중 하나는 이화성의 선조가 호평대군이며 100년 전 전쟁 당시 구했던 아이가 현재 왕 이정의 선조라는 점입니다. 호평대군은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지켰지만 그 후손인 선왕에 대해서 자신의 가문은 몰락하게 됩니다. 또한 최현우가 광안문집의 내용이 밝혀진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100년 전 연종대왕의 명으로 최길상이 호평대군을 죽이고 이후 전쟁 속에서 연종의 핏줄을 구한 것처럼 조작하여 가문의 명성을 얻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팔척귀는 처음부터 원한귀가 아니었고 전쟁 속에서 귀신이 된 이후 용담골의 수많은 원한들을 흡수하며 원한귀로 진화했다는 가능성도 강철의 대사에 기반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심오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단서들을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복선들은 어느새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며 팔척귀와의 마지막 싸움을 향해 이야기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윤갑은 떠날까요? 강철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이화성, 무언가 숨겨진 비밀에 반전 설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이번 주 귀궁, 진짜 마지막을 향한 가장 큰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예측 댓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